안녕하세요. 선재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탕수육 하나 시켜가지고 이 시간에 탕수육을 시키니까 밥도 아니고 뭐 안주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가까운 편의점에 연태고량주? 연태고량? 이거 하나 사왔어요. 탕수육하고 같이 먹으려고. 일단 술김에 올리는 건가? 일단 배가 고파서 탕수육 먹다가 그냥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일반적으로 저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재물운도 중요하지만 직장운도 중요하잖아요. 나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름 안 맞아서 또 그만두고 또 이 직장 저 직장 이직을 하다 보면 뭐 경력 단절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옮겨 다니다가 시간 소비 다 하고 또 나름 그걸로 인해서 한 군데서 제대로 경력을 쌓지 못하면 본인 자체의 데미지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재는 재물, 관은 직장, 무제사주, 무관사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일간, 일혼이라고도 하죠. 일간이 정화예요.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다른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정화의 관은 나를 극하는 것. 정화의 관만 아니고 모든 일간에 다 관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쟤는 내가 극하는 것. 이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들어온 거 막 보면서 그 들어온 걸 다시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넘겨요.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은 현상을 당했을 때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하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 막 트집 잡고 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보는 그 입장에서는 내 열심히 한 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잘 극복하고 넘겨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힘을 빼면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관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여기 아니면 다른 직장 가면 되지, 들어가서 못 있겠다 그러면 옮기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무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의 기운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직장 옮겨다니고 저 직장 옮겨다니고 그러다 보면 경력 단절 생기고 한 곳에 오래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뭔가 하면 보통 부모들이 자식 걱정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이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는 걸 거예요. 한국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자식 걱정이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왜냐면 누가 사준대? 관이 없는데. 자기 자식은 공무원, 대기업, 아니면 좋은 직장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요. 관이 없는데 내가 컨트롤 스스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걱정 때문에 억지로 공무원 시키고 대기업 들어갔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좋은 직장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물에 있고 나름 인성이 좋은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또 열심히 해요, 학창시절에. 그렇지만 관문이 없잖아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진짜 몇백 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요. 합격하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얼마 못 견디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정말 자기 능력치가 뛰어나서 합격했는데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예요. 관이 없어서 그래요. 관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들어오도 참아요. 참고 견뎌요. 그래서 관, 운이라고도 하지만 좋은 자리에 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 일간의 관은 뭘까요? 나를 극하는 게 관이잖아요. 불을 극하는 거는 수예요. 수가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지에 예를 들어서 지지의 관이라고 말하죠. 지지의 관은 정화의 관이 되는 수는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해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음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화는 마이너스 불이에요. 해수는 플러스 수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게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국상에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정관 해수를 생해주는 여기 간목이 있다. 간목이 아니죠. 간목이 아니고 수를 생해주는 그러면 얘를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생해주고 해요. 토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월지가 정관이에요. 그러면 격으로 따지면 정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관운을 타고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일단 자기가 직장을 한 군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평생 동안 중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참고 견뎌서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고 거기서 모든 걸 거의 한 직장에서 정년을 다니면 한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까지 다니잖아요. 여기서 자기 모든 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능력이 인정이 되고 점점점 캐파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관운이에요.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는가, 그게 관이에요.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뛰쳐나가고, 뭐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 없나? 그러면 또 다른 직장으로 막 이직해요. 이직하다 보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고,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니다 보면 페이나 뭐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 재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손에 묻었네. 재. 이게 남자한테는 남자에게는 돈도 되지만 돈이 있고 여자예요. 보통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재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돈이 잘 벌면 여자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자한테는 돈 있고 여자예요. 돈이 있으면 여자가 따르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이게 눈을 돌리는 게 여자겠죠. 그래서 뭐 사단도 나고, 부부 사이에 바탕도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무제사주가 있어요. 무제사주. 원국상에 재물운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국상에 재물이 없다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돈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운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지나가는 운이나 대운이나 아니면 한 해 안에 들어오는 해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재물운이 들어오면 그 상황에 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무제사주라고 무조건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거나 늦게 하거나 남들보다 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운에 재물이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어떤 재운이 생기는 거예요. 와이프로 인해서. 그러면 무제사주 결혼하면 재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주문구상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재물을 자기한테 완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뭐 처갓집 덕분에 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도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자에 빗대서 그렇지만, 재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일간이 경금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지에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목이 들어있어요. 인목이 들어오면 재예요. 재 중에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일지에 들어가는 거는 배우자운이거든요. 배우자운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 남자예요. 남자. 편재의 운이 들어오면 뭐 애인 같은 마누라? 아니면 어딜 가도 와이프가 좀 네가 보기엔 참 괜찮은 와이프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죄사주다. 이 재물이 없다. 그러면 재물운을 원국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무죄사주를 이야기해 줄게요. 무죄사주는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재물운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구성상에서 큰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무죄사주 재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무죄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뭐 장사나 뭐 살아가면서 재물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돈을 굴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을 한 10년, 20년 다니다가 약간 돈이 모여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장사가 있었다. 그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굴릴 줄 모르고 돈에 대한 가치를 재물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 자체를 운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돈 중에 이거는 뭐 원재료 구입하고 또 이거는 다른 비용 들어가고 뭐 여기는 내가 남는 거는 내가 또 생활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 살 돈도 생활비로 쓰고 아니면 다른 비용 들어갈 것도 내가 갑자기 뭐 그 급하게 메울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적자에 시달리겠죠. 그런데 재물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사 잘하고 못하는 그거는 또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사람 관리 잘해가지고 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손님들한테 워낙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게 규모가 작다 보면 사장님이 직접 그 가게에서 발로 뛰고 손님들 대하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사장님 보고 단골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나름 어필하고 뭐 좋게 대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돈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 관리가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그 가게를 더 크게 꾸며서 옮기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막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사주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장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